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갈증을 확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투자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은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시간 2부 MPL 그것을 알려주마인데 오늘 내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에서야 좀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MPL을 어떻게 구매를 해오는지 구매 프로세스하고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게 있어야 돼. 예, 투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접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인가된 대부업체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안내 드리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요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가져오는 거는 이제 여신금융회사, 은행이나 여신금융회사 가지고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이자가 회수가 안 돼서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 NPL을 저희가 은행에서 사와서 대신 경매에 집어넣어서 낙찰받으면 배당금을 받는 게 NPL이기 때문에 여신 전문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각 대상이 어떤 NPL을 사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NPL은 경매를 통해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다 대부분 부여가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 예정권 같은 것들을 사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 번호가 다 부여가 됩니다. 그럼 그 사건 번호를 저희가 보고 일반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매 사이트나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이제 저희 전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금융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거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은행이나 여신 전문회사에서 매각 대상이 되는 물건들 저희가 일단 정보를 받고요.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일단 찾아갑니다. 그래서 매입 문의를 합니다. 자, 요런 물건들, 그거 괜찮은데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 담당자하고 약속을 잡아서 가죠. 가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대출 담당자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것들 확인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게 되면 이제 가장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용들을 확인해 주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임장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서 실사를 갑니다. 실사를 가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금융회사에서 확인했던 내용들 또는 관련 서류들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지 또는 뭐 그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인근 이제 그 부동산들 좀 돌아보고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죠. 그래서 당연히 지적 공부에 대한 검토, 뭐 등기부를 살펴본다거나 뭐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 같은 거 살펴보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유치권이 걸려 있다거나 또 소유관계가 좀 복잡하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예상 낙찰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는 것들은 해당 지역의 최근 5년 동안 낙찰 사례들이나 낙찰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호재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호재에 대한 관계들도 좀 살펴보고, 또 물건마다 개별성이 있긴 하지만 유사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상가들의 낙찰 사례들이나 뭐 임대 현황이나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그 낙찰 예상이 되고 또 그 낙찰가에 따라 수익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이 NPL 자산 가치 또는 예상 수익률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를 썼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이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물건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매입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물건을 매입하기 전 단계로 해서 저희가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나 예상 수익이나 예상 낙찰가 같은 것들 다 뽑아서 요거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입 적격 NPL로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매입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 물건을 우리가 얼마의 가격에 살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매수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문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그걸 받고 저희하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의 수익은 이제 채권 최고액인 그 근저당 설정 금액이잖아요. 1억을 대출해주면 1억 3천만 원이 제가 맥시멈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하한선은 없죠.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채권을 좀 싸게 사올 수 있으면 이게 할인을 해서 사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채권이 그 양이 많아지거나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NPL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물건이 많이 늘어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실이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대손충 상금을 쌓으니까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팔면 좀 빨리빨리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인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분쟁이 붙었거나 또는 오래된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할인해서 빨리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사오는 입장에서는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인 받은 만큼 수익이 올라가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원의 NPL을 사오는데 1억 원에 사와서 1억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3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할인해서 9,500원이나 9천만 원에 사올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제가 수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 업체에다가 이 조건에서 팔 건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존 채무자에게 이 양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어쨌든 채무자가 그 이자를 못 갚고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경매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신이 우리한테 갚아야 될 이 채권을 우리가 대부업체에다 갖다 팔겠다라고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본인 거를 놓치기가 싫기 때문에 대부분 언제까지 갚고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실은 뭐 그럴 상황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과정까지 끝나게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채무자가 요걸 못 갚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넘기겠소라고 이제 그 통보가 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요걸 매입해 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순위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권대출을 80에서 9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해와야 되니까 당연히 파이낸싱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사올 건데 질권대출을 해줄 금융기관들에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우리가 사올 건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 그 금융회사들이 얼마까지, 몇 %까지 어떤 조건으로 해서 몇 % 금리로 해서 대출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차적으로 저희가 질권 대출을 받는 내용들을 잡고요. 그리고 80에서 90% 정도 대출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뭐 10에서 20% 정도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때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도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에 들어갈 건데 이 물건에 투자 의사가 있으시고 참여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매입 금액을 다 맞춰 놓은 다음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제가 잡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 NPL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분석과 저희가 매입을 해오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매각에 대한 대상을 선정을 하고 실사를 나가서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낙찰가를 분석하고 그 해당 물건지에 대한 뭐 현재 시세나 미래 가치도 선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매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가격을 협상해서
싸게 사와서 수익을 낸다. 여기까지가 이제 팔로우업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언제 참가하게 되고 참가했을 때 어떤 베니핏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팔로우가 또 기다리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제가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 그 투자 회사 대부업체가 하는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다면, 자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투자 프로세스에서 앞에 이제 그 항목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 자금을 마련할 때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저희가 그 금융을 맞추는 매입 금액을 맞추는 항목에서 투자자분들이 투자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투자에 참여를 하시는 거니까 이 해당 물건지에 투자자 명부하고 금액이 이제 취합이 되겠죠. 그래서 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안전장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명부를 만들고요. 이제 금액을 저희가 이제 매입 금액하고 투자 금액하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까지 포함해서 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NPL을 사오는 거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가 되는 거고요. 이 근저당을 기반으로 한 질권자로 투자자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이제 그 질권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등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질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질권은 저희가 이제 그 초본을 그 받아가지고요. 그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 처리가 되는데 통상 신청하고 나면 3, 4일 정도 일단 등기부에 우선적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그 진행 중이라고 그 전산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 인터넷상에서는 언제든 조회를 해보면 내가 그 질권자로 등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을 살 때 보면 그 문서 하나 받으시잖아요. 중간에 스티커 붙어 있는 숫자가 막 써 있는 스티커 붙어 있는 것들 아마 그 부동산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그걸 등기 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 필증이 추가적으로 발행이 돼서 직접 그 발송이 되면 이걸 가지고 계시면 이 투자자로서의 어떤 권리 관계들을 다 그 취득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기는 게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해주셨어요. 질권 대출을 받는데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많은 질권 대출을 받는 것 좋아요. 여기에 따른 이자의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이 법무 비용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걸 또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질권 설정할 때 법원에다 내는 비용과 법무 대리를 시킬 때 어떤 수수료 같은 부분들을 네. 그런 걱정을 또 많이 하세요. 이게 우리 수익률에서 까지는 거 아니냐?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항상 그 투자를 하면 수수료하고 뭐 세금이나 뭐 기타 비용 당연히 요게 수익에서 차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는 이제 안전장치에 대하고 수익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다 그 근저당권을 사오는 대부업체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그 채권을 사올 때 매입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채권 자체를 사오는 매입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질권 대출을 받게 되면 1년 정도 경매 기간이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1년치를 다 킵해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6개월치를 그 해당 질권 대출 기관 통장에다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이자가 빠져나가게끔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총 이자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에다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 경매 비용, 나중에 경매 비용은 돌려받으니까 상관없지만 어쨌든 초기에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질권대출에 대한 이자 1년치, 그다음에 매입할 때 발생하게 되는 매입 비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니까 법무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등기부에 등재되는 설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전부 저희가 이제 그 감안을 해서 초기에 투자자분들한테 투자하실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산정을 할 때 다 포함시켜서
여기 이제 투자 금액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3천만 원에 이 말씀드린 이 비용들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투자 가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수익률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물건을 우리가 투자해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 그래서 당연히 비용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순이익에 대한 수익률을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받아오는 거에서 당연히 요거까지 뭐 총 수익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순수익이잖아요. 통장에 꽂히는 건 순수익이니까. 그래서 전체 수익에서 저 비용들은 초기에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감안해서 산정을 해서 모집 금액을 받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린 저희가 10에서 13% 말씀드리는 거는 통장에 꽂히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에서 뭐 이런 비용을 제거를 하고 난 상태에 남아 있는 원금의 기대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투자된 그렇죠. 원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인가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원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뭐 10에서 13% 내외 정도의 내용들을 기대하거나 혹은 물건지에 따라서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투자 원금 대비라는 거죠. 비용을 그렇죠. 뺀 금액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통장에 내 돈이 얼마가 찍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내 통장에 낙찰이 돼서 배당금을 받을 때 얼마가 들어올 거냐. 뭐 5천만 원 플러스 얼마가 플러스돼서 들어오느냐. 이게 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순수익인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 필증이나 이런 것들까지 발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계속 과정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관심 갖고 보시겠죠. 당연히 돈이 가는데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고 또 내 이름으로 권리관계가 설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보시겠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법원에서 우편물이 기본적으로 날라오고요. 그래서 뭐 매각 기일이 결정되면 매각 기일이 결정됐다라는 것들, 또 뭐 기일 변경이 돼서 연기가 되면 연기되는 내용들 나올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낙찰이 됐으니까 언제 배당금을 받으러 오라라고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들 법원에서 안내를 받게 되고요. 또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투자를 해서 내가 통장으로 돈이 꽂히는 게 그게 뭐 최종적인 우리 목적이고 투자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배당금 받으러 오세요라고 연락이 오고 저희가 대부업체들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근저당권자에게도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투자자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이때 경매법정이 열릴 거고 이때 배당이 확정이 돼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직접 오셔도 되고 직접 오시기 힘들면 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위임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법원에서 이제 배당 내용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법정 가면 경매법정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북적북적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의제기할 사람들이 없으면 배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배당 확정이 되면 배당 신청서를 교부를 받아서 작성을 해서 보관계에 갖다 제출을 하면 보관계에서 낙찰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류를 주면 은행에 가서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법원에서 직접 투자자에게 이 원금하고 수익금을 입금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꼬이시는 게 뭐 저처럼 또 뜨거운 거 드시고 되신 거 아니시죠? 지금 네. 좀 배가 좀 고파서 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궁금증들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나는 임장활동 이런 것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보고요. 방송을 보시던 중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나는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 물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비슷한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네요. 네. 네. 자,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 경매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또 MPL과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TV를 보신 분들도 경매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주 접하는 경매는 이제 주택이죠. 아무래도 그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반 아파트에 굉장히 익숙해 있으시고요. 또 수익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을 좀 익숙하시고 또는 상가 같은 경우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있으신데 공장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장도 뭐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임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임대형 부동산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살펴볼 거는 경기도 광주. 자, 저희가 살펴보는 공장용지들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들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는 자기자금 1억 6천 정도 그 들어가고요. 투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면 자, 여기 경기도 광주에 보면 그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해당 물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인근에 물류센터가 있고요. 여기 마트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3번 국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공장용지나 물류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도로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망이 잘 깔려 있는지 지금 이 아래쪽에 좀 지도가 좀 잘렸는데 아래쪽에 그 광주 경기도 광주를 가로지르는 3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어서 그 3번 국도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굉장히 용이한 그런 위치상에 있고요. 공장용지를 보실 때 또 하나 그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이렇게 해당 그 부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해당 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서도 왕왕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데 진입도로를 제외하고 공장용지만 낙찰받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로는 다른 사람 땅이면 당연히 진입을 못하겠죠. 아니면 통행료를 내거나 아니면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저희가 이 용지뿐만 아니라 총 4개 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3개 필지는 이 주 도로에서 이 공장 용지까지 진입하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물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기간은 12개월, 예상 수익률은 한 1,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래서 한 12%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공장용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들의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초읍 인근에 있는 공장용지 물건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들, 즉 부동산으로 수익을 좀 냈었던 어떤 내용들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아파트나 아니면은 빌라나 아니면 상업용지가 아니어도 이런 공장용지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여지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함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MPL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